교과서 11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국의 성장, 건국 초기 산간지대에 위치했던 고구려 동그라미치고 주변 소국을 정복하며 평야지대로 진출하고자 했다. 고구려에는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 여러 가라는 직함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밑줄 제가회의를 열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건국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남 유래성을 수도,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강유역이라고 합시다. 한강유역의 유래성을 수도로 삼고 마한을 점점 복속시켜 나갑니다. 근데 뭐 한방에 딱 마한을 먹은 건 아니라서 앞서 봤듯이 근초고왕 때 돼서야 마한을 완전히 복속했다. 신라는 경주 일대에서 일어나 사로국에서 출발해 진안의 소국을 복속시켰다. 신라에서는 4세기 전반까지 박석김이 왕위를 배출하였고 왕호도, 거사관, 차차웅, 이사금 이런 걸 했으나 왕의 위상이 높지 않았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거사관, 귀인이란 뜻이야. 뭐 왕 이런 거에 비하면 되게 볼품이 없죠. 차차웅, 무당, 재정일치 이런 걸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역시 뭐 왕에 비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사금은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마립가는 대군장, 국왕 이 순서로 변하였다. 가야의 성립과 멸망. 변한 지역에서는 여러 소국들로 이어진 가야가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3세기경 김해의 금관가야가 소국들을 이끌었으나 5세기경 신라의 후원으로 요거 동그라미 금관가야가 소국을 이끌었으나 5세기 고구려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금관가야가 쇠퇴하자 5세기 후반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이끌었다. 그러나 가야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 권력을 유지했고 백제의 압력을 받아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 신라에 병합된다. 금관가야는 법풍왕에, 대가야는 진흥왕에. 자, 혹시나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위치는 이래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 졸본에 있다가 국내성 평양으로 옮겨갑니다. 순서대로. 삼국은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 나갔다. 이 과정에서 전쟁을 주도한 왕이 속한 부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왕위 계승을 안정적으로 이루었다. 백제는 3세기경에 고이왕 때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 4세기 중엽 왕위 계승을 안정시킨 근초고왕, 되게 중요한 왕입니다. 마한을 완전히 복속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는 등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과도 교류했다. 백제가 이렇게 중국까지 막 진출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요서 백제에서 뭐 요서 지방을 지배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뭐 좀 진출한 정도로 요즘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실제 영토를 지배했다기보다는. 5세기 후반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한강유역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나 6세기 무령왕의 노력으로 발판을 마련하고 성왕 때 사비로 천도. 여기는 좀 간략하게 나왔죠. 아까 성왕 얘기 조금 더 추가를 하세요. 사비 천도하고 뭐 신라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했으나 결국 신라에 의해서 다시 빼앗기고 성왕은 전사했다. 성왕 때 나라 이름도 남부여라고 바꾸기도 했어요. 남부여라고 나라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한강 일시 회복. 하지만 결국 빼앗겼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주변 세력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력을 넓혔다. 1세기 후반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 요동으로 진출했고 미천왕은 낙랑을 몰아냈다. 4세기 말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영토를 차지하는 한편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고 금관가야까지 공격했다. 또한 요동과 만주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남진 정책으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을 완전 장악했다. 신라의 발전. 신라는 3에서 4세기경 진안의 소국들을 대부분 복속했다. 4세기 후반 내무랑 때 김씨왕이 계승을 확립하고
왕호도 마립간으로 바꿨다. 그러나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외를 물리친 이를 계기로 한동안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 신라는 6세기경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국력을 신장하였다. 지증왕 때 나라 이름을 신라,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왕.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상국도 복속을 했죠. 여기 신라 때입니다. 이사부라는 사람을 보내서 복속을 시켰습니다. 뒤이어 진흥왕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유업을 완전 장악, 또한 대가야를 병합하고 함흥평야까지 진출하면서 이거를 비석을 세웁니다. 자, 옆에 지도들을 좀 봅시다. 백제가 고구려 평양 공격하는 거, 이때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죽었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영토를 크게 넓힌 건데, 광개토 대왕비 영토를 크게 넓힌 걸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이 두 개 다 장수왕 때 만든 겁니다. 장수왕 때 자기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비를 만들고 충주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렇게 비석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는 백제랑 신라랑 동맹이었어. 고구려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고구려가 내려올 때 동맹이었는데, 같이 한강을 정복을 해서 백제가 이만큼 먹고 신라가 여기를 먹었어. 근데 신라가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하고 한강을 완전히 자기네가 장악을 해버려. 백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비에 있던 성왕이 공격을 했는데 이 관산성에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554년 백제 성왕이 전사했다. 이 시대에 공부를 할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막 자기네끼리 동맹도 맺고 싸웠다가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공부할 때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얽힌 관계들을. 백제 성왕 때 신라는 진흥왕의 전성기였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신라는 내무랑이었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삼국은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이 되는 율령을 반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치제도를 마련하였다. 관등제를 정비하여 각 부의 지배 세력을 중앙귀족으로 만들었고, 이로써 국왕 중심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왕과 부의 대표들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던 회의체는 귀족회의로 성격이 바뀌었다. 여기서 논의한 결과 왕의 재가를 받아 발표가 됩니다. 자, 관등제. 한편 삼국의 정복전쟁으로 확대된 영토와 늘어난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지방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편제하고 거점에 지방간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고구려는 오부연맹이 해체되자 각 부의 지배 세력을 관등에 편입시켰고 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구역을 나누었다. 소수리망 때 율령반포. 그리고 나중에 나올 건데 미리 알아둡시다.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하기도 했어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백제는 고이왕 때 좌평을 비롯한 관등체제를 마련하고 무령왕 때 지방 22담로의 왕족 파견. 성왕도 있네요. 신라는 법흥왕 때 병부를 설치하고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했다. 이거 아까 안 썼는데 병부라고 해서 군대를 장악하는 부서를 만든 거야. 그리고 율령반포 관리의 공복 제정하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정을 총괄하는 상대 등을 두어 귀족회의를 주재하게 했다. 한편 신라는 전국을 주군으로 나누었다. 법흥왕 때의 통치의 정비가 있네요.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병부를 다스리고 율령을 반포했다. 상대 등을 설치하여 이러이러한 귀족회의를 주관하게 하였다. 신라가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이유, 일단 병부 설치는 왕의 군사권 장악이겠지. 율령을 반포하는 건,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국왕의 권력 강화.
그치? 국왕이 귀족들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중앙 집권 체제 확립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랑 백제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 뭐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율령을 반포했다던가, 그리고 뭐 백제에서 그 고이왕 때 관등제를 마련했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주제 정리.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어디는 금관가야는 고구려의 경격으로 쇠퇴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신라의 법흥왕은 최고 관직인 상대등, 아까 밑줄을 안 그었는데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했다. 자,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